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사과한 거 가지고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팬덤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. 팬덤 정치. 저는 이 팬덤 정치, 뭐 대한민국에서 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거의 지금 그렇죠. 팬덤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 손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손에 꼽힐 거예요, 여러분. 팬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꼬라지로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데,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판이요, 여러분. 여의도 정치판이 있고 정치 아이돌판, 정치 팬덤판이 있고 그래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뭐 따로 가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, 저는 지금 이 정치 팬덤판, 이 판의 가장 큰 문제, 특히 민주당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김어준이죠. 김어준하고 이동영 작가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리도 차면 기운다고 하죠. 이 팟캐스트 스타들 둘의 장점과 단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뭐 이 사람들의 이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뭐 출마 뭐 개항 출마나 이런 걸 어떤 유튜브가 하냐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서도 나오고 어저께들 다들 관심이 있던데,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. 대한민국 정당, 위기에 빠진 정당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냐, 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지지율 빠질 때 보면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. 흩어진 지지자들 모으는 게 급선무거든요. 망할 땐요, 여러분. 망할 때 끝도 없이 망하면서 보면은 끝도 없이 망할 때 보면은 중도층의 외면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버려버리거든요. 그때 이게 그 지지자들을 모을 때 김어준, 이동영, 뭐 강용석 대표나 저 같은 사람들, 이런들 뭐 이렇게 유튜버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지층 직결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요.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보면요, 여러분 항상 이런 지지층 스피커들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일명 배신자론이 있어요. 배신자론은 또 언제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신자론은 지금 민주당 버전으로 하면 수박론이고요. 그쵸? 그런데 이제 우파 같은 경우는 배신자론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진짜 탄핵을 했잖아. 배신 때리고,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보면 진짜 배신이죠. 그래서 그 일명 탄핵과 찬탄, 반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, 이 진영 스피커들에선 그러니까 수박론, 뭐 찬탄 반탄 이런 식으로 배신자론,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 전성시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냐면,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스피커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거 싶은데, 저쪽 민주당은요, 여러분, 민주당의 스피커들이 하는 역할이 또 뭐가 있냐면 정치 신인을 대비시켜요.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대중적 인기를 확 얻게 된 계기가 이동영의 EJ, 이 작가 이 박사의 EJ라는 팟캐스트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떴단 말이죠. 거기서 떴단 말이에요. 그리고 김남국,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과 이동영의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뜬 거는 저쪽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. 근데 저는 뭐가 문제냐고 보냐면, 그렇게 해서 김어준의 게스트, 김어준 방송의 게스트나 이동영 방송의 게스트로 정계에 데뷔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?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뭐죠? 뭐예요, 여러분? 수준이 너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여러분, 민주당이 지금 정치인들을 뽑는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냐면, 심사위원들이 김어준과 이동영의 팬들이었던 거예요. 김어준과 이동영의 팬들이, 그 대중들이 자기들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을 열광적으로 우리 편 해가지고 만들어서 당 경선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. 이게 문제는 김어준과 이동영이 정치인의 수준을 잘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, 지금 와서 보자고요. 그런 능력이 있어요? 남국씨,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. 당신이, 이수진씨, 남국씨, 당신들 때문이야. 당신들,
당신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절레절레 하잖아요. 어디서 저거 모두 뭐 면장도 못해 먹을 것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당신들 김어준, 이동영이 쭉쭉 끌어준, 민변이 밀고 뭐 참여연대가 밀고 그렇게 해서 밀어준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있잖아요. 수준이 바닥이잖아요. 여러분,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믿을 건 뭐가 있어요, 여러분? 믿을 거는 나는 민주당에 충성합니다. 우리 진영에 충성합니다. 그리고 저것들은 수박이에요. 여러분, 이 수박론이나 이런 거 제일 앞장 세우는 사람들, 여러분, 그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탄돌이란 얘기를 들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. 열린우리당 2004년에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국회의원이 안 됐을 것 같다 이러면서 안 됐을 얘들인데 찌찌찌 이 탄돌이라는 얘기를 뭐 이쪽에서 했나? 우파에서? 좌파에서 했다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과시들하네 그러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왜 탄돌이 소리를 들었는지 알 것 같아. 수준이 떨어지고 수박론 같은 얘기나 주구장창하고 노재팬 운동이나 주구장창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사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럼 봐봐요. 우파는 그러면 정치 신인을 어떻게 끌어들여요? 여러분 지금 우파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망할 때 보면서 여러분 사람 땡겨오는 거 보세요.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들 땡겨오죠.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라의 우리 이쪽 이 정당을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부를 운영하는데 충성도보단 능력을 봤어야 되는데 충성을 먼저 봤잖아요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점점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. 죄송합니다. 이정현 당대표 때 있잖아요. 제가 그때 민주당이었지만 여당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저렇게까지 수준이 낮았나? 이은재 의원님도 죄송합니다. 이은재 의원님, 이정현 의원님 뭐 다들 대환장 파티였어. 그게 여러분 국민의힘도요.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길이 지금 제대로 된 사람들을 충원하는 루트가 다 깨졌다고요.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. 뭐 사법고시 같은 거 있었을 때 사법고시 뭐 등 기수 그 전에는 경기도 몇 기, 서울대 몇 기, 뭐 사법교수 몇 기, 이 기수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기겁을 하는 줄 했지만 그 기수 문화 파기하고 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? 괜찮은 양질의 이 사람 엘리트들을 데리고 땡겨올 수 있는 구조도 없어져.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슨 정경대학이다 뭐 파리 뭐 런던 정경대학이다 뭐다 해서 엘리트 학교가 있지가 않잖아요. 그냥 서울대 뭐 스카이 뭐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 이렇게 명문대학이다 이렇게 돼 있지 국가 공무원 만드는 진짜 제대로 된 일반 교육하잖아요. 특히 문과들은 일반 교육하거든요. 여러분 무슨 서울대학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법대 지금 법대가 없어지고 다 로스쿨이지만 커리큘럼이 달라요? 안 다르거든. 그냥 똑같은 거 배워서 시험만 어렵지.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사법연수원이다 뭐다 이런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라도 따로 있었지만 지금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명문대는 있어도 엘리트 학교는 없다니까요. 되게 웃긴 거예요. 커리큘럼상이나 그 지향하는 목표나 이런 게 사법고시는 뽑아놓고 너네는 국가 엘리트야라고 했지만 그것도 국가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었어요. 사법연수원도 법률만 죽어라 가르쳐서 법률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기관이었지. 외교, 경제, 역사, 사상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는 국가 엘리트 그 교육기관은 아니잖아요. 그냥 검사, 판사. 근데 거기 내용의 커리큘럼에도 그냥 교양이다 이렇게 돼 있지. 그렇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. 지금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던요. 제대로 된 우리 당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우리 당의 목표는 뭐고요, 이데올로기는 뭐고요, 이념은 뭐고, 우리가 추진하는 정향은 뭐고, 목표는 뭡니다. 그리고 이 학교에서 당신들의 몇 기수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당신들은 보좌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나중에 뭐 기관장을 가고 당신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면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할 겁니다라는 이런 엘리트 육성 뉴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 정당이 다 없어요.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고요. 정치인을 땡겨오는 게 라인을 타거나
뭐 김어준, 이동영 방송 같은 걸 출연하는 거다. 이거면요. 지금 우파 유튜버 나왔다고 뭐 이게 라인을 타고 이렇게 되는 건 없으니까 우파는 빼놓고, 아니 좌파같이 김어준 방송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요, 여러분, 이렇게 퍼퓰리즘적으로 사람을 등용하면 등신 머저리 같은 것들만 뽑히지 않겠냐고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정치는 계속 수준이 꼬라지 박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수준이 꼬라박게 되는 이 문제,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 수박론 배신자론 밭갈이 이런 거 있잖아요. 한국 정치를 민주당을 저꼴로 만든 거에서 가장 큰 원흉, 뭐 지금 이재명도 문제고 모두 하고 있지만, 저 민주당을 저렇게 마탱이 가게 만드는 원흉에는 여러분 김어준이 있는 거지. 김어준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 있나?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거는 김어준이 데려온 사람을 행정관 시키고, 뭐 처남이라고 행정관하고 막 그랬나? 비서관까지 했었나? 뭐 했나? 김어준 처남이 어디까지 올라갔었지? 비서관까지 올라갔었나? 안 올라갔었나? 암튼 김어준이 사람 데려갔다고 국회의원 시키고 기관장 시키고, 이거는 좀 그렇잖아? 응? 지금 이게 여러분,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정치에 진짜 핫질의 인간들밖에 안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져요. 저는 빨리 정치의 당교 만들고, 그리고 이 보좌관들 좀 고용 안정화도 시키고, 지금 4년마다 그 비정규직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그거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4년마다 서바이벌이 벌어지면서 여러분, 능력 있는 보좌관 특 A급이야. 그렇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래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라인 타기가 벌어지고 이러니까요. 입법 활동 자체도 서로 담합으로 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이러고 양쪽에서 담합을 해서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, 이런 속에서 여러분 온통 그냥 정치판이 라인 타기, 줄서기, 전문성 같은 거 결여해도 그냥 줄서기 이 판이 돼버리면, 여러 사람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, 우리 모두가 반성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도 이 개판을 만들어 놓는 거에서 누가 제일 문제다, 민주당을 개판 만든 거에서 누가 1등이 문제다라고 하면, 이 판때기 물 흐려놓은 거는 이재명하고 삐까쳐 김어준이, 이동영도 만만치 않고. 근데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반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긴 여기까지 할게요.